토트넘에게 또다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수마가 부상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됐는데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야기에 따르면 비수마가 수술을 받게 됐고 왼쪽 발목에 피로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수술을 받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수마의 훈련 복귀 시기는 수술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부상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기에 당장 손흥민 선수가 안면 골절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경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쿨루셉스키도 전반기에 부상 때문에 경기에 나오지 못했던 기간이 길었고 히샬리송도 종종 부상을 당하면서 최근까지도 경기를 못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우라는 이번 시즌 거의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요리스는 최근 들어서 한 달 이상 빠져야 되는 부상을 당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수마까지 수술을 해야 되는 부상을 당한 건데 이번 시즌 토트넘이 부상자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와중에 비수마의 부상이 약간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는 어떤 거냐면 비수마는 이번 시즌에 정말 야심차게 토트넘이 기대를 하면서 영입했던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부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도 일단 비수마가 잘하다가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 팀에 이번 시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상까지 당해버렸다는 것이 토트넘에게는 매우 기분이 좋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 비수마의 출전 시간을 살펴보면 비수마가 경기 수는 20경기에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체로 뛰었기 때문에 807분의 시간을 소화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번의 경기에 나왔는데 89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수마가 리그에서는 선발로 나온 경기가 8번, 교체로 나온 경기가 12번이에요. 그리고 출전 시간을 살펴보면 6분, 1분, 15분, 14분. 이번 시즌에 비수마가 경기에 나온 시간 자체가 매우 적거든요. 그런데 비수마가 브라이튼에서 토트넘으로 올 당시에 들었던 평가를 보면 지난 시즌 비수마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다 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사실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이렇게 경기 시간이 적고 더군다나 부상을 당하면서 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이 약간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사실 최근 들어서 토트넘만 오면 왜 선수들이 못하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토트넘의 탓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비수마가 영입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수마는 브라이튼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던 선수고요. 3-4-3에서도 왼쪽 미드필더가 올라가고 비수마가 중앙 미드필더를 잠깐씩 소화하는 역할이었지 비수마가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했던 적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비수마가 이 브라이튼에서 처음 왔을 때 박스-박스로 뛰다가 실패를 해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이 비수마를 영입해서 비수마를 쓰는 방식은 3-4-3에서 벤탄쿠르나 호이비엘의 역할을 맡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수마 입장에서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역할은 수비라인 앞에서 수비라인을 보호하는 역할인데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처럼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면서 공격도 지원해줘야 되고 중원 싸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줘야 되고 이러한 역할을 맡기니까 사실 비수마 입장에서도 자기가 좋은 활약을 펼치기가 약간 애매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수마가 브라이튼에서 뛰었던 위치를 보면 이게 디 애슬레틱의 자료인데 비율을 보면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던 비율은 4%밖에 되지 않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했던 비율이 96%에 달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활동 반경을 보면 확실하게 이 비수마가 수비라인 앞에서 뛰었던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처럼 비수마는 절대적으로 브라이튼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수마를 영입을 해놓고 비수마에게 중앙 미드필더 혹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의 역할을 맡기면서 비수마의 장점이 발휘될 수 없는 역할을 준 이후에 비수마가 부진을 거듭하니까 토트넘이 비수마의 활용법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영입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콘테 감독이 비수마의 플레이를 보고 이 선수는 3-4-3의 호이비에르 혹은 벤탄쿠르의 역할을 맡겨도 잘하겠구나 하면서 영입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콘테 감독이 영입을 했으면 그 역할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잘 좀 환경을 만들어주고 비수마에게 좀 지도를 잘 해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수마가 부상을 떠나서 이번 시즌 내내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거는 비수마의 문제뿐만 아니라 히샬리송, 그리고 스펜스, 그리고 페리시치 등등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된 선수들이 활약도가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적료를 영입했던 선수들, 히샬리송 800억, 비수마 400억, 스펜스 200억, 이 3명의 선수에게 1400억 정도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3명의 선수가 이번 시즌 내내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죠. 비수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즌 활약이 좋지 못하고, 히샬리송도 이번 시즌에 계속 부상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경기에 나올 때도 활약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히샬리송이 경기 기록을 보면요,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선발 출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부상을 당해서 벤치에 앉거나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특히나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800억을 주고 데려온 선수인데, 이 선수를 이렇게까지 활용을 못한다면 토트넘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과연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확실한 플랜을 가지고 영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나 이 히샬리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약간 멀티 선수잖아요. 케인의 자리에서 뛸 수 있고 쿠루세프스키 자리, 손흥민 자리, 3톱 모두에서 뛸 수가 있는데 약간 모든 자리에서 다 애매해요. 히샬리송은 왼쪽에서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활약이 좋지 못하고,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을 때도 사실 히샬리송이 완벽한 원톱은 아니기 때문에 활약도도 분명히 떨어지지만 케인이라는 압도적인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애초에 나오지도 못하고, 왼쪽에서는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또 왼쪽에서는 히샬리송이 가장 잘 뛸 수 있는 위치인데 왼쪽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히샬리송의 문제는 왼쪽에 있는 손흥민과 약간 겹친다는 거죠. 특히나 오른쪽으로 나와도 히샬리송의 장점은 약간 뒤로 빠져 있다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인데, 이게 손흥민 선수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손흥민도 뛰어가고 히샬리송도 전방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약간 겹칠 때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보면 히샬리송에게 투입된 금액이 정말 많은데, 그리고 분명히 히샬리송이 이렇게 저돌적이고 침투하는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건 맞지만 토트넘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은 창의적인 플레이, 그리고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끌고 올라올 수 있는 드리블이 되는 선수, 이러한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던 건데, 결국에는 콘테 감독이, 그리고 토트넘이 이런 유형의 드리블러나 플레이메이커가 아니라 히샬리송이라는 아주 저돌적이고 침투에 능한 공격수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선택한 선수를 막상 데려오니까 팀에 그렇게 맞지 않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못하니까 영입된 선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스펜스도 200억을 지출한 선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여기 보너스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진 선수죠. 그런데 이 스펜스가 이번 시즌 경기에 거의 못 나오고 임대를 떠났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 토트넘이 그동안 오른쪽 윙백의 영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어티, 에메르송, 이번 시즌 스펜스까지. 그런데 오른쪽 윙백에 계속해서 영입이 되는데 계속 영입된 선수들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결국에 포로를 또 영입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이미 오른쪽 윙백을 잘 영입했으면 포로에게 쓰일 돈이 이미 지출이 안 되었어도 되었고, 심지어는 포로에게 신경 쓰는 그 시간을 다른 위치에 투자해서 센터백을 데려오거나 중앙 미드필더를 데려오거나 이렇게 이제 토트넘의 다른 필요한 포지션을 보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또다시 오른쪽 윙백을 데려왔는데 스펜스가 팀에 맞지 않으니까 또다시 그냥 임대를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또다시 오른쪽 윙백을 찾아서 영입을 하고, 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적 시장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토트넘이 역대급 이적 시장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막상 이번 시즌을 시작하고 보니까 히샬리송, 스펜스, 비수마, 심지어는 페리시치나 랑글레처럼 이제 임대나 자유계약으로 데려온 선수들이 어느 정도 활약해주고 있지만 이 선수들도 약간 이번 시즌 활약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사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영입을 한 것들이
현재까지는 실패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 대한 플랜들이 사실은 명확한 방향성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